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집안에 손님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신발이에요. 아, 가족. 네, 남편이랑 저랑. 신발 장사 하셔도 되겠다. 여기 말고도 신발 많아요. 신발 좋아하시는 되게 쑥스러워하신다. 신발 얘기밖에 안 했는데. 자, 집 보여드릴까요? 한번, 네, 집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 거실 화장실이고요. 네. 그리고 옆에 바로 방이 있거든요. 졸라 많네요. 진짜 신발 장사가. 제가 신발을 너무 좋아해서. 장사 수준인데요. 와, 야, 잠깐만, 뭐지나? 그냥 소리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야, 아니, 근데 제보자님이 제일 좋아하는 신발은 뭐예요? 저요? 네. 다 제일 좋은데. 네네. 저한테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두 개요. 혹시 저희가 실례가 아니면은 잠깐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키가 작아서 무조건 이렇게 굽이 높은 걸 신어요. 오, 이쁘다. 그거를 이제 네네. 커플 형식으로 해서 두 개씩 사시는 거죠? 아니요, 제 건데요, 둘 다. 죄송합니다. 네. 네, 이거 네. 다른 모델이라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영이 네. 되게 많네. 그리고 여기 거실입니다. 그 남편분 지금 이불 안에 숨어 있는 거고. 네. 맞아요. 그 다음 주방이 좀 많이 좁아요. 요리라는 걸 하시긴 하네요. 저는 안 하고 이제 남편이. 와. 시집 잘 가셨다. 아이고, 진짜. 좋은 남편.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인데 제가 약간 좀 입티하게 되는 그런 느낌. 연예인이신가? 뭐 이렇게 옷하고 신발이 되게 많으시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너무 관심이 많은데 이것도 좀 심한 것 같아서 집착이 저런 거에 대해서. 심하긴 하네요, 안방도. 지금. 안방 보니까. 네. 안 뜯은 것도 어. 많으세요 보니까. 안 뜯은 것도 많고 아니면 빨아서 다시 비닐에 정리해요. 진짜 아끼시는구나. 아니 근데 안방, 그 안방. 옷도 네. 옷이 이제 되게 많이 넘쳐 있는데 네. 사실 옷을 사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신발이랑 이런 거? 네, 그냥 계속 사요. 나눔으로 받은 건 없어요? 나눔이요? 아니요, 사요. 다 산다. 네. 근데 옷방이 왜 별로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좀 그래도 좋아할 때. 네, 좋아할 텐데. 근데 제가 거실에서 자거든요. 네. 거실에 여기 소파에서 이렇게 자는데 그럼 항상 여기 시선이 불편해요. 이쪽에. 남편분은 뭐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생각 같이 하시나요? 아니요? 남편분은 별 그건 없고. 네, 저만 그리고 가위 눌리고 새벽에 이상한 소리 듣고 그러거든요. 그럼 저희가 옷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번 쭉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네. 약간 밑에 쪽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면이. 네, 그렇죠. 정면이랑 이렇게. 옷이 있는데 왜 불편할까? 사실상 옷장이나 옷방 같은 경우로 보자면 네. 항상 얘기하지만 옷장 부분에서 좀 안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딱 그거죠. 네. 아니요. 뭐 중고일 가능성인데 이렇게 물건을 많이 쌓아두시는 분들은 중고는 많이 안 사요. 새 거에 대한 메리트를 굉장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새 거 사는데 남편이 중고를 자꾸 사서. 배려 아닐까요? 배려? 그치. 네. 일단 뭐 우리 진토 씨하고 여우 씨하고 뭐 보이는 게 있을까요? 일단 제보자님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그 옷방에 제보자님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네, 남편 거도 같이 있어요. 그 지분율이 어떻게 되나요? 남편 뭐 5대5로 봤을 때 1대9? 9대1? 나도 1대9 생각했는데 1대9. 그런 경우에는 그쵸 남편 것도 있죠. 표현을 하죠. 네. 네. 이것도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계셨던 분들이 여기 옷장으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또 옷장으로 쓰고 있어요. 와, 저기가 옷장으로 개조돼 있네. 네. 그러면은 제보자님 뭐 직장 생활 하세요? 여성분?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래 했는데 네. 사연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발 수술을 하면서 네. 수술이 잘못돼서 한 4번 정도 다시 수술했거든요. 아이고야. 고생하셨네. 네, 그래서 2년 동안 거의 잘 못 걸어가지고 네네. 안 그래도 회사에서 우울증이 왔는데 좀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만두고 다른 일 하다가 지금은 잠깐 쉬고 있어요. 좋아요. 우리 제보자님 그러면 저희가 사연을 못 봤어요. 그래서 한번 네네네.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이 집에는 저희가 23년 5월에 들어왔는데 그 전에 8개월 동안 공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에서는 솔직히 지금 살고 있는 동안은 되게 편안했는데 저가
제가 이제 한 10년 전까지는 계속 가위를 눌렸거든요. 계속 이상한 게 보이고 가위를 좀 심하게 눌려가지고 베개 밑에 식칼도 두고 자고 불경도 외우고 자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괜찮아졌는데 그 얼마 전에 이제 정말 오랜만에 새벽에 깼는데 계속 막 탁탁거리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뭔가 튕기는 소리? 튕기는 그런 소리. 네, 이 소리가 되게 크게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잠을 못 잤는데 그날 결국에 아침에 진짜 몇 년 만에 가위를 눌렸는데 바로 귀 옆에서 이제 남편 목소리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편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화장실에 있었더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분의 아버님은 아직 정정하시죠? 네. 그러면은 따라하는 건데. 네, 그렇게 네. 해서 이제 깨신 거고, 남편분은 화장실에 네. 계시는 거고. 맞아요. 왜냐면 제가 가위 눌리기 직전에 화장실 가는 것까지 봤어요, 저도. 그때부터는 좀 무서워서 또 한동안 당직기 끊었다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당직기 계속 봐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뭐라고? 아, 잠시만요. 하여튼 제가 그 어릴 때 이제 귀신 많이 보고 이랬거든요. 집에서 막 향냄새도 갑자기 나던 날도 있고 제가 점을 그래서 요즘에 많이 힘들고 하니까 작년에 점을 3군데 보러 갔는데 아니, 세 무섭다면서 번- 당직기는 끊어놓고 점을 3번이나 보러 가요? 맞아. 이런. 당직기 끊기 전에 작년에요. 3번 보러 갔는데 3번 다 저보고 신가물이라는 거예요. 무서워, 이쟁. 가물이 소리 무서워. 저도 이 말 하도 당직기에서 많이 봤지 뭐 맨날 나가 듣던 소린데 싶어가지고 네. 그러면서 어떤 한 분은 아예 저를 약간 제자를 삼으려는 건지 저보고 그냥 빌어줄 테니까 네 돈 없는 거 아니까 이제 초랑 과자만 준비해서 뭐 산에 그 무당들 막 빌려가는 그런 산이 있는데 그쪽으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근데 주변에서 미쳤냐고 다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네. 뭐 어찌저찌 그렇게 해서 안 가게 됐는데 하여튼 뭐 저도 그렇고 저희 친정도 그렇고 다 지금 너무 힘든 일밖에 없고 돈적으로 특히 좀 많이 힘들고요. 그죠. 그리고 저는 몸이 뭐 허구한 날 아파요. 뭐 여튼 그렇게 해서 그게 뭐 신가물이라서 그렇다는 식으로 근데 무당이 되지는 못할 그건데 그런 식으로 말하고 또 한 명은 이제 자기 제자 삼으려고 약간 그런 말을 하는 것 같고 저희 외가 쪽에 그 신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요? 어머니께서? 아니요 무당이 그랬는데 하다 만 사람이 있대요. 심지어 이걸 하다 말아서 빌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알고 보니까 저희 외증조 할머니가 신기가 있어서 동네 사람들을 다 봐주고 이랬나 봐요. 네. 그러다 자연스럽게 그냥 더 이상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 진도가 그 외증조 할머니 무덤 앞에서 접시하면 다 알 수 있는 거라서. 한 큐기네. 네. 아 그래요? 네. 그 네, 혹시 그 어쨌든- 주소 아세요, 무덤? 아니, 이따가 얘기하시죠. 네, 일단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일단 그냥 제가 제일 힘든 건 이제 옛날처럼 다시 가위를 늘리고 이상한 걸 볼까봐 무서워가지고 그 제보자님 사연이 약간 좀 이제 더 아프고 싶지 않다. 음. 지금도 많이 힘들다. 이런 내용의 사연이네요, 진짜. 네 그건 그래도 고생 많이 하셨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좀 너무 얼마나 맞아요. 젊은 나이에 그래도 얼마나 그죠. 고생하셨겠어요. 지금 한창 또 남편분하고 데이트하고 돌아다니고 할 그건데 아프셔가지고 일단은 그러면 저희가 이게 당직기 사연이 맞는 건지 부분에서 좀 체킹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뭐 최대한 우리 제보자님 불편하지 않게끔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거기서 네. 움직이지 마시고 아까 네. 전에 그 옷장에 가장 네. 그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보자님이 옷이랑 신발에 대한 집착을 했을 때가 다리 수술하기 전부터 그랬었나요? 수술하고 나서 진짜 심해졌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게 이제 또 스트레스로 와닿으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밖에 나가고 싶다는 그런 걸로 인해서 나가게 되면 신어야지. 네. 맞아. 뭐 그리고 입어야지라는 그런 게 이제 좀 강박감으로 자리 잡는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 근데 이런 거 뭐 불편하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다리는 지금 좀 네. 괜찮으세요? 네 지금은 괜찮아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 지금 수술도 잘 되신 거예요? 네 마지막 수술 이제 잘 돼서 그럼 언제부터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편하게 걷고 있어요. 다행이다. 그러면 좀 편하게 할게요. 자, 우리 진토 씨 어디서 접신하실래요? 저희 초록색 액자 쪽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요? 네, 거기 액자에서 저희 접시할 거니까 동그라미 밑에 그려주세요. 네. 왜 또 왜? 이거 뭐 얘기해 주잖아. 우리가 여기 너 자리까지 선점해 줬는데 왜? 무슨 와이파이 접시
이 집에 대해서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아 근데 형이 다 얘기를 해주셨고 저 얘기한 거 없어요. 아니 그 뭐야 옷이랑 신발 뭐 네. 그런 부분. 근데 옷장에서 좀 안 좋은 기운이 나오신대잖아요. 그리고 제보자님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운명의 소용돌이 안에 제보자님은 지금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저희도 소용돌이가 돌고 그죠. 있습니다. 네. 부산보다 더해. 그래서 여기 가운데서 이렇게 서가지고 그 회전 네. 회오리 회전 접시 회오리. 보여주세요. 예. 아니 그 부탁드릴게요. 근데 일단 우리 접시. 아니 무속적으로는 이야기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우선은. 왜냐면 정말 네. 말 그대로 중고를 산 것도 아니고 네. 처음부터 이제 뭐 나쁜 기운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제보자님이 어렸을 때부터 가위를 좀 많이 눌리시고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당직기를 끊을 정도로 좀 소름 끼칠 정도의 그 목소리를 한번 들었다. 네. 근데 사실상 가위를 눌리는 경우는 심적으로 불안할 때 많이 눌리는 타입도 있어요. 보통 근데 네. 그거를 네가 왜 판단해? 무당. 아,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보자님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무서웠다. 맞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그 가위 눌릴 때 자기가 제일 친근하게 듣는 목소리를 듣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진짜 귀신이 불렀다가 아니라 가위 눌리는 것 중에 하나의 또 증상 중 하나거든요. 그것도. 목소리를 듣는 거. 그래요? 근데 남편 목소리를 들었다 했잖아요. 만약에 여기 네. 무언가 있었으면 뭔가 둔갑을 하고 따라하는 건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전부터 제보자님은 가위를 많이 눌렸었고 그리고 네. 제일 친근한 사람 남편이잖아요. 네. 바로. 그래서 그 목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아마. 일단 이건 저의 견해입니다. 아니 저는 놀라운 어메이징. 어메이징 네. 어메이징.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빵이 좀 약간 무섭고 그렇다고 좀 느끼시잖아요. 네. 사실상 제일 좀 현명한 거는 그냥 문 닫는 거예요. 아, 그쵸. 네. 그리고 방문을 못 닫겠어요. 방문을 다 닫기 싫어요. 남편분한테 닫아달라고 해주세요. 제가 그냥 열어놓고 있고 싶어요. 아, 그러면은, 네. 그래서 잠깐만요. 어쩌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아니 뭐 어떡하라고? 근데 뭐 그 드레스룸에 뭐 이상한 게 없는 거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건 저희가 묻고싶은 그쵸? 아무것도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래도 뭔가 계속 시선이 느껴지고 불쾌하다 하면은 문을 닫는 걸 추천드린다고요. 예, 우선은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네. 말이 뭐냐면은 아직은 제보자님의 문제라고 잡을 사항은 아니다가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항상 이제 많은 제보자분들한테 솔루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사실상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옷장이 뭐 무섭고 좀 두렵긴 한데 이 옷장에 대해서 저희가 부적 처방이 나가거나 그 다음에 뭐 솔루션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안방이 무서울 때 다시 점집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옷방 정도는 제보자님 스스로 한번 이겨내 보시고 이거는 네.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 만약에 그걸 이겨냈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정답은 뭐냐면은 옷방에는 제보자님이 그렇게 염려하는 안 좋은 건 없다. 이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는 부분 이겨내 보시고 이 다음에 봤을 때 제보자님한테 또 뭐 제보가 왔을 때 정말 귀신적인 현상 부분이 있을 가능성 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안 일어나는 게 좋죠. 그런 일이 이제 정확하게 되면 저희가 솔루션을 나가는 것까지는 되지만은 지금은 제보자님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남편분이 중고 물건을 많이 사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많이는 아니겠지만 중고를 좀 어느 정도 가져온다고 했는데 중고 때문에 제보자님 사연에 대한 이 옷방에 대한 사연하고는 일치하진 않아요. 사실 우리가 네. 이제 옷방을 왜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아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은 뭐 장례식장에 갔다 오거나 뭐 일터를 갔다 오거나 모든 옷들이 기운이 묻어서 현관문을 통해서 옷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이 남고 2가 남고 4가 남고 이게 점점 쌓이다 보면 옷방에 기운들이 엄청 쌓여요. 그래서 네. 장롱이나 옷방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기운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귀신들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심령적인 것들이 자리 잡는데 장롱 쪽을 많이 자리 잡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봤을 네. 때는 제보자님 옷 비율이 9고 남편분의 비율이 1이지만 뭐 여기 안에 중고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랬으면 제보자님 남편부터 증상이 나타난 게 먼저긴 해요. 옷방에서. 아. 근데 이제 그거를 제보자님이 먼저 그걸 다른 사람의 물건에서 이렇게 느끼고 계시는 거잖아요. 남편분 괜찮으시잖아요. 약간 무딘 편이긴 하지만.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에요. 남편분이 네. 현상이 네. 없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뭔가를 하는 건 순서에 안 네네. 맞다 하죠. 그래서 남편분이 이제 뭐 잘못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너무 뭐 PTSD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아니 일단 부적은 보내드릴 거예요. 네. 아니, 아까 안 저희 보낸다 집에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부적은 보내드릴 거예요. 아, 네네네. 네, 뭐가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제보자님. 또 이렇게 두리뭉실 얘기하면 다음에 또 가위 눌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거 정확하게 그러니까, 얘기해 주세요. 네. 정확히 네. 뭘요?
정확하게 제보자님한테 있는지 없는지 얘기해 주세요. 아 일단 없습니다. 없고 예. 없습니다. 네. 예. 하지만 저는 의심하고 있어요. 예. 예.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혹여라도 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기 회전 회오리 앞에 진또 회전 회오리 정신시킬 거니까 언제든지 바로 다시 제보해 주세요, 우리 제보자님. 회적.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가 부적을 보내드리는 거는 사실 다른 당집 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네, 다른 당집. 저희가 이제 부적 안 보내주면은 혹시 몰라도 또 점집 가가지고 또 물어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남발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예, 그것밖에 없는 집은 차라리 다른 당집 가지 말고 저희 거 부적으로 좀 버티세요라는 그런 의미예요. 네, 그리고 좋은 일 하자고 하는 건데 그거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결국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를 좀 다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